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핫한 차량이죠. 바로 신형 K7 프리미어, 이제 K7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제가 이제 뭐 2.5, 뭐 3.0, 또 가스차, 뭐 디젤차, 뭐 종합적으로 이제 실시간 견적을 내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개 저도 그렇고 1년에 2만 미만으로 타지 않습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어떤 트림, 또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지 한번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고민되는 게 바로 어떤 엔진을 선택할 것인가. 요게 첫 번째 고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 또 평범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1년에 연간 키로수가 2만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간에 15,000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스페셜한 뭐 3.0 가스라든가 2.2 디젤, 또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를 해야죠. 그거는 주행거리가 최소 2만을 넘어야 되고 대개는 3만 이상을 타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만 미만이라면 2.5 엔진하고 3.0 엔진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2.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고 해서 신형 엔진이죠. 그래서 주행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저속에서는 이 간접 분사 방식, MPI 방식이 들어가고 고속에서는 GDI 방식, 직접 분사 방식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플러스 또 주행 상황에 따라서 또 냉각 방식을 변경을 해줍니다. 정말로 똑똑한 엔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댓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험용 G가 되기 싫다. 바로 이거죠. 바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엔진이라고 기아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연식 변경이 되면은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는다. 요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198마력의 25.3토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3.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거는 검증을 받은 거죠. 예, 6기통, V6기통, 람다2 개선 엔진인데요. 요거는 뭐 부드러운 주행감, 2.5 대비, 그리고 진동이 적고 정차 시에도 떨림이 덜하죠. 그래서 람다 엔진,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추천하기가 좀 편안하죠. 얘가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엔진에 좀 마음이 가고요. 변속기는 동일하게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향 장치가 이제 2.5가 바로 CMDPS고 3.0이 RMDPS입니다. RMDPS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 감각이 더 뛰어나죠. 그리고 직결감도 좋고 요거는 뭐 당연히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생산 단가가 RMDPS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향 장치도 이 3.0이 좀 더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개 2.4 기준으로 조금 좋아졌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같은 경우는 예상 연비가 도심이 9.8, 고속이 13.6, 복합이 11.2죠. 3.0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8.7, 고속이 12.2, 복합이 10인데 대략 한 리터당 1km 정도 플러스 알파 차이가 나는데 크게 솔직히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주행거리가 이제 2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자동차세가 2.5가 연간 71만 5천 원, 그리고 3.0이 85만 8천 원인데 한 15만 원 차이 나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 대비 3.0이 226만 원이 비쌉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기준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차량을 사면 5년 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에 이제 226만 원 더 들어가니까 연으로 5년으로 나누면은 연간 한 45만 원 더 들어가고 또 자동차세가 15만 원 정도 더 나오고 그럼 여기 60만 원에다가 연간 주행 거리를 한 2만 미만으로 잡으면 한 15,000 떴을 때 그러면 이제 연간 기름값이 한 4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연간 한 1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3.0을 끌고 다니면 3.0이 유지비가 연간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을 세이브하느냐 그래서 2.5 엔진을 타느냐 아니면 연간 1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검증이 된 3.0을 타느냐 요거는 저는 3.0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댓글에서도 제가 느낀 거지만 실험용 G는
되지 말아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제가 재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저의 선택은 바로 3.0 노블레 스트림입니다. 가격은 3,593만 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제 제 그전에 동영상이 뭐 2.5 가솔린, 3.0 가솔린, 또 3.0 LPG, 그리고 2.2 디젤 실시간 견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리스트에 쫙 있으니까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옵션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K7 프리미엄 가장 중요한 완투펀치인 12.3인치 내비게이션하고 바로 12.3인치 계기판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단 노블레스에는 기본적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세 가지 옵션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시트 요거는 제가 바로 옵션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컴포트 옵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K7 정도의 준대형 세단이라면 요 정도의 옵션은 들어가야 된다. 예, 메모리 시트도 있고 뭐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뒷좌석을 편안하게 해주는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후면 전동 선커튼 그리고 이제 뭐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요거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인데 요거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거죠. 예, 12.3인치 계기판 요게 이번 신형 K7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K7은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는데 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반자율 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옵션은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대개 이제 아직까지 이 옵션 가격 확정이 안 됐지만 대개 예상 가격은 이렇게 세 가지 합치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800이 조금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물론 이제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 트림이 있는데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시그니처가 좋지만 경제 상황이 요즘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실용적으로 가면은 이 노블레 스트림이 가장 낫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간이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플러스 옵션 가격에 3,800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세이브 오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인데 요거를 받으면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50만 원 세이브 오토로 할인을 받고 그래서 할인된 가격이 3,750. 여기에서 만나 계시는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꼭 한두 분 계시죠? 만나 계시는데 1년에 꼭 한두 번 만나야 될 친구들. 이쯤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계시는 친구 취득세 기타 잡비. 취득세 기타 잡비가 서울 기준으로 267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최종 가격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즘에 은행권 자동차 대출, 카드사 자동차 대출이 뭐 신용이 이상이 없으면 60개월 기준으로 한 3.5%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고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3.5%로 잡으면은 초기 비용을 2천만 원 정도 잡으시고 60개월 동안 36만 3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K7 프리미어 3.0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좀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3천만 원을 동일하게 3.5%로 60개월을 이용한다면 초기 자금을 이제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60개월 동안 54만 5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K7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이 견적을 제가 간단하게 내봤는데요. 최소한 초기 자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있어야지 너무 초기 자금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차량을 구매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K7은 최소한 1천만 원.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초기 자금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K7 프리미어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그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저의 주장은 그냥 저의 주관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또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K7 프리미어를 구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K7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K7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미세먼지만큼 도움이 되는 심정으로 많이 좀 올려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대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